LG화학, 삼성 SDI 뭐 이렇게 우리나라 배터리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산 투자는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도 중국 시장에서 속된 말로 좀 피봤어요. 분산 투자는 뭐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기본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배 미래세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 CATL 어떤 네. 회사인가요? 중국의 그 배터리 시장이 컨설리데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그 시장 점유율을 다 잡아먹으면서 쭉 큰 대표적인 그냥 탑 플레이어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49% 정도 되고요. 뭐 저는 이게 뭐 앞으로 더 올라가서 한 55%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배터리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뭐 배터리 네, 이러면 우리 지금 LG화학, 삼성 SDI 뭐 이렇잖아요. 네. 우리 투자자들 뇌리에 CATL하고 LG화학, SDI 뭐 어떻습니까?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일단 중국만 놓고 보면은 CATL이 뭐 압도적이죠. 반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LG화학은 작년엔 되게 안 좋았어요. 뭐 거의 0%대입니다. 점유율이 네. 왜냐면 우리나라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 중국 정부의 보조급 지급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CATL은 보조금 받아서 큰 거고. 근데 올해 상반기에 약간 조금 변화가 있는 게 LG화학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3의 배터리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LG화학이 중국에서 한 10% 초반 이상으로 점유율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뭐 CATL이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CATL은 잘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나왔던 CATL이 확고한 1위고요. LG와 삼성 SDI가 이제 추격하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CATL의 글로벌 포지션은 아직은 굉장히 약합니다. CATL 매출의 99%가 중국이에요. 그렇지만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CATL이 우리나라 메이커들에서는 비교했을 때 좀 밀리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확실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로 치면 뭐 이렇게 경쟁업체들하고 기술 격차 몇 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CATL이 LG화학, 삼성 SDI하고 뭐 기술 격차 이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약간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CATL의 이제 주력 배터리는 뭐 LFP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특징은 좀 싸요, 싸고 좀 수명이 길고 뭐 잘 열 같은데 잘 견뎌요. 좀 튼튼해요. 장점만 있네요. 근데 좀 무겁고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좀 적습니다. 근데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생산하는 NCM 계열 배터리는 그 CATL이 생산하는 LFP 계열 배터리랑 전혀 다른 특징, 반대 특징. 그러니까 열에 약하고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러니까 더 많이 충전할 수 있고, 좀 더 가볍고, 근데 좀 비싸요.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술 표준이 두 개가 있는 건가요, 그럼? 배터리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뭔가 레시피라고 해요. 그걸 사용해서 만드는 건데 어차피 배터리를 쓰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가 어느 정도 여기에 전기가 얼마큼 충전되고 배터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이제 믿을 수 있게 운영이만 되면 끝이거든요. 그 안에 뭘로 만들었던 간에. 그래서 뭐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스펙을 갖춰서 납품만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케미칼을 어떤 레시피를 사용해서 만드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면 CATL의 투자 포인트, 아까 테슬라 얘기는 잠깐 해주셨던가요? 테슬라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CATL도 자기들의 그 LFP 배터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테슬라 모델 3의 가장 싼 트림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CATL은 올해 하반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미 중국 시장에서 과점 플레이어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뭐 영업이익률도 10%대 초반 나오고 있고, 뭐 제 생각에 뭐 10%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건 큰 무리 없는데, 테슬라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검증받고 글로벌로 나간다. 이거는 어찌 보면 CATL이라는 회사의 포텐셜을 열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만 있으면 내연기관차보다는 훨씬 단순한 구조일 것 같고, 네. 그 말은 배터리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나오는 출력을 모터로 잘 연결해주는, 그걸 배터리를 매니지하는, 그리고 또 배터리도 충전, 방전 이걸 계속하다 보면 배터리 안에 있는 여러 그 배터리 셀, 가장 작은 배터리의 단위들이 막 계속 충전, 방전 하다 보면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얘를 어떻게 잘 매니지하느냐, 배터리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시스템. 이거는 배터리 셀 메이커들보다는 테슬라 같은 완성차 메이커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보면 배터리 매니지하는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모터, 그 다음부터 뭐 차 뭐 잘 디자인하고 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것처럼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 뭐 자율주행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중국이 이제 전기차 산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이제 육성시키고 있는데 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배터리가 핵심이면 CATL이 또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투자한다? 그 이퀄 CATL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굳이 뭐 한 종목 고르라고 하면 저도 CATL을 고를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 있는 그 전기차 관련된 그런 여러 기업들 중에서 봤을 때 그나마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은 이미 어느 정도 재편됐습니다. 한국의 빅3 그리고 CATL, 일본의 파나소닉 요 정도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CATL은 생존 이런 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하게 커가면 글로벌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님이 지금 그 이 CATL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도 제시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또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발간한 리포트에서 200위안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7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찌됐건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계신데 이 주식을 국내 투자자들이 살 수 없다고요? CATL은 그 창업판인가요? 아무튼 코드가 3으로 시작하는 중국 주식입니다. 못 삽니다. 국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저도 당연히 못 사고요. 못 사고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뭔가 이 자격 조건, 퀄리피케이션을 충족시킨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CATL에 투자한 펀드를 찾아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 CATL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그런 전체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의 골고루 투자하는 ETF 이런 것들이 뭐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의 전기차 산업 전체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보는 게 전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전기차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중국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CATL이 앞으로 조금 이렇게 두각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저희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한 연평균 25%대 20%대 중반 수준 이상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CATL은 지금 중국에서 플러스 이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뭔가 많은 그런 포텐셜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도 뭐 매출액 증가율 뭐 굉장히 뭐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이익 전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장보다는 좀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희망적이고 아주 고무적인 얘기를 들려주셨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CATL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때 혹시 위험 요인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조금 관련된 건 좀 리스크 위험 요인일 수 있습니다. CATL은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관련돼서 이제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죠. 대놓고 주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정책적인 지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가장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회사인데 만약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중국 정부가 우리 이제 보조금 안 줄래 이래버리면 정책적인 지원을 끊으면 그거는 뭐 이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중국 정부가 지원을 끊는다는 건 오히려 얘네들이 보조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만큼이 충분히 산업이 컸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그럴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간 기술적인 뭔가 지금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어딘가에서 등장해서 그런 것들이 CATL을 포함한 기존에 있었던 배터리 플레이어들의 그런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 회사의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리스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완성차 메이커가 됐건 누가 됐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CATL을 좀 높게 평가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생산 관련된 거예요. 생산을 엄청 잘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양산, 낮은 가격에 양산을 못하면 그거는 시장성이 없잖아요. 근데 CATL은 보면은 회사가 정확히 공개는 안 하지만 제가 이제 뭐 가동률이나 이런 걸 역산해 보면 평균 가동률 100%가 넘는 상황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튼 생산은 진짜 잘한다. 싼 값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도 테슬라가 됐건 누가 됐건 배터리 좋은 기술이 있어요. 이거 좋네. 이거 한번 양산해보자. 그러려면 아마도
양산 파트너를 배터리 메이커들 중에서 찾은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마지막 질문은 우리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LG화학, 삼성 SDI 뭐 이렇게 우리나라 배터리주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네네. 경쟁업체잖아요. 어찌됐건 네. CATL. 그런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또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분산 투자는 해야 된다. 그렇지.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도 중국 시장에서 속된 말로 좀 피봤어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장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투자 입장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LG와 삼성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만 투자해 놨다. 얘들이 뭔가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됐건 그렇지. 뭔가 됐건 한번 좀 당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리스크인데 그런 거를 굳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 사드 때문에 우리 안 됐잖아요. 중국 그쵸. 비즈니스. 네. 그러려면 이런 중국 회사에 투자해 놓으면 약간 좀 분산이 될 거기 때문에 배터리주 투자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분산 투자는 뭐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기본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권영배 미래세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